루마니아는 한국에서 최첨단 전투기를 샀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화내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장의 편지만 남기고 조용히 떠났을 뿐입니다. 그 순간 루마니아 무기 공장에서 벌어진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던 전투기 부품들이 갑자기 맞지 않기 시작했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신비한 고장들이 속출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뭔가 조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게 무너진 걸까요? 20년 경력의 독일 무기 전문가인 제가 목격한 이 미스터리의 정체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산 줄 알았지만 정작 잃어버린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리고 루마니아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루카스 밀러예요. 무기 사고 파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틀렸었죠. 비행기가 부쿠레슈티 활주로에 쿵 하고 착륙하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회색 구름이 루마니아 위에 낮게 깔려 있었어요. 모든 게 차갑고 진지해 보였어요. 검은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비싼 정장 재킷을 매만지고 있었죠. 저에게는 그냥 또 다른 출장이었어요. 이 일을 20년 동안 해왔거든요. 나라들은 무기가 필요했어요. 회사들은 무기를 만들었고요. 저는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자동차나 컴퓨터 사는 것처럼 간단한 셈이었어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달랐어요.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이제 루마니아도 다음 차례가 될지 모른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전투기와 큰 대포가 빨리 필요했어요. 보통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은 독일이나 미국에서 무기를 샀어요. 비싸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믿었거든요. 이번에는 루마니아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에서 무기를 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공항을 걸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핸드폰이랑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지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먼 나라가 루마니아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짧은 갈색 머리에 어두운 파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제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악수는 힘찼어요. 밀러 씨, 저는 아나예요. 저희를 도우러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나는 루마니아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똑똑했고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시내를 지나며 차를 타고 가면서 루마니아의 큰 계획에 대해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FA-50 전투기와 K9 대포를 사려고 해요. 여기에 공장도 지어서 직접 만들고 싶어 하고요. 차장 밖으로 오래된 건물들과 새 건물들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루마니아가 현대적이고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무기를 산다고요? 큰 모험인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나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그냥 싼 무기를 빨리 팔려고 한다고 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됐거든요. 나라들은 항상 돈을 벌려고 자기네 무기를 팔려고 하죠. 한국이 왜 다를까요? 밀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봤던 무기 거래들을 생각해봤어요. 회사들은 많은 걸 약속하지만 돈 받는 것만 신경 써요. 한국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두고 보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은 너무 멀어서 루마니아를 진짜로 신경 쓸 리가 없어요. 무기 팔고 돈 받고 떠날 거예요. 항상 똑같은 방식이었거든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한국팀을 만나게 될 거였어요. 제가 만났던 다른 무기 판매업체들과 똑같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멋진 그림 보여주고 큰 약속하고 빨리 거래 성사시키려고 할 거라고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회의실에서 새 페인트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서 퍼지고 있었어요. 아나와 다른 루마니아 관계자들과 함께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한국팀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무기 판매업체들이 항상 늦게 와요.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이 쓰는 지루한 발표를 할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9시에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무거운 가방 3개와 두꺼운 폴더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가 짧고 단정하게 잘려 있었어요. 제가 입은 비싼 정장이 아니라 간단한 파란 셔츠와 어두운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국 엔지니어 한지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한지훈이 멋진 슬라이드나 화려한 그림으로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어요. 하지만 이건 평범한 지도가 아니었어요. 루마니아의 모든 산, 강, 도로가 나와 있었어요. 날씨가 아주 추워지거나 더워지는 곳들을 표시해놨어요. 루마니아 정비사들과 그들의 훈련 정도에 대한 메모까지 있었어요.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온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지훈이 두꺼운 폴더를 열었어요. 안에는 루마니아어로 쓰인 설명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컴퓨터로 그냥 번역한 게 아니라 한국 기술과 루마니아의 필요를 둘 다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이 쓴 거였어요. 지도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루마니아 겨울이 혹독하고 전투기가 추운 날씨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루마니아 공군기지는 공기가 희박한 높은 산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이거였어요. 한지훈이 루마니아어 배우는데 6개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루마니아 정비사들과 얘기할 때 그들의 언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이 진짜였어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나가 웃고 있었어요. 루마니아 장군들이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심지어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까칠한 늙은 대령까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빙빙 돌고 있었어요. 무기 거래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거든요. 회사들은 고객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판매원들을 보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팔려고만 하죠. 하지만 한지훈은 달랐어요. 루마니아의 문제가 자기 문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루마니아 조종사들이 안전할지, 루마니아 군인들이 자기들 장비를 믿을 수 있을지 진짜로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커피 타임에 한지훈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뭘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차분하고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알아낼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 많은 눈빛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뭔가였어요. 제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무기 거래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무기를 사는 건 제일 좋은 가격을 받는 것만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정말로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을 찾는 거일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아직 그걸 믿을 준비는 안 되어 있었어요. 3개월 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루마니아에 새 정부가 들어섰어요. 새 지도자들이 이전 정부가 맺은 모든 거래를 들여다봤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차가운 회의실에 앉아서 루마니아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를 마치 가게에 있는 장난감처럼 얘기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이미 돈을 다 냈으니까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빨간 얼굴의 목소리가 큰 정부 장관 한 명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루마니아는 한국 대신 독일 회사들과 일해야 한다고 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유럽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회의 때마다 한지훈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빛에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논쟁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이게 더 걱정됐어요. 루마니아 관계자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않고 결정을 내렸어요. 독일 엔지니어들을 불러와서 프로젝트를 끝내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기술은 가져가지만 유럽 방식으로 모든 걸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한지훈의 답변이 다음날 왔어요. 그냥 간단한 종이 한 장이었어요. 메시지는 짧고 정중했지만 번개처럼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모든 기술 지원을 즉시 중단하겠다는 거였어요. 아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보여줬어요.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다예요?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도 없고, 화난 전화도 없고, 위협도 없고, 아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진짜 문제가 시작됐어요. 무기 공장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전투기 부품들이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큰 대포들의 루마니아 정비사들이 고칠 수 없는 이상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완벽하게 작동하던 기계들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공장 바닥에 서서 루마니아 직원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모든 설명서가 있었어요. 모든 설계도가 있었어요. 모든 도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배를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 기술만 산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지식, 한국의 경험, 한국의 관심을 샀던 거예요. 루마니아가 신뢰를 깨뜨렸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지원을 걷어간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기계를 고장내거나 기밀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냥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 쓰는 걸 멈춘 거예요. 한지훈과 그의 팀이 무기를 파는 엔지니어 이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루마니아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파트너들이었어요. 루마니아의 안전을 자기들 책임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그 파트너십이 사라지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신뢰가 그런 것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호텔 방 바닥에 한국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펼쳐놨어요. 계약서, 지도, 기술 도면, 설명서들이 모든 곳을 덮고 있었어요.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뭘 찾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찾았어요. 지루한 법률 서류들 속에 숨어있던 특별한 단어들이 있었어요. 전에는 무시했던 파트너십과 공동 책임과 함께 일하기 같은 단어들이요. 아무 의미 없는 멋진 말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틀렸어요. 이 단어들이 전체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루마니아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제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그들을 뭔가 사고 떠나는 가게처럼 취급했어요. 다음날 아침 호텔 복도에서 한지훈이 걸어가는 걸 봤어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루마니아를 영원히 떠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꼭 얘기해야 했어요. 한지훈이 저를 보고 멈춰 섰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평화로웠어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많은 걸 말하고 싶었지만 말들이 너무 크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겨우 말할 수 있었어요. 차분하고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답은 간단했지만 제게 모든 걸 바꿔줬어요. 한지훈이 설명해줬어요. 신뢰는 싸워서 얻거나 훔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뢰는 조심스럽게 지켜야 하는 소중한 거라고요. 누군가 그 신뢰를 깨뜨리면 정말로 고치고 싶어 하는지 기다려봐야 한다고요. 한지훈이 떠난 후에 방에 혼자 앉아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지금까지 관여했던 모든 무기 거래를 생각해봤어요. 파트너십을 단순한 쇼핑처럼 취급했던 모든 순간들을 생각해봤어요. 20년 동안 제 일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에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먼저 한지훈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썼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실수해서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3일 후에 답장이 왔어요.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깨트리는 데는 몇 초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희망을 주는 말도 해줬어요. 양쪽 모두 정말로 다시 노력하고 싶다면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다고요. 6개월 후에 유럽 전역의 지도자들에게 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했어요. 신뢰 기반 파트너십이라고 불렀어요. 새 나라가 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건 서울행 비행기표를 산 거였어요. 뭔가를 팔거나 사려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배우고 싶은 학생으로 가는 거였어요. 놀라운 걸 발견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은 전투기나 대포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 진짜 신뢰를 쌓는 능력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마침내 저도 들을 준비가 됐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